선생님, 저 테니스도 안 치고 골프도 안 쳐요. 그런데 왜 자꾸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라고 하죠?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건요. 병원에도 몇 번 갔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예요? 팔꿈치 통증 있으신 분들 이 두 마디 진짜 많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깨, 팔꿈치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기세린 원장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가 도대체 뭐고 어떤 사람들에게 잘 생기고 왜 이렇게 오래가고 잘 안 낫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과정으로 진단을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좀 헷갈리죠.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 운동선수들만 걸리는 병?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실제로는 가장 흔한 팔꿈치 퇴행성 질환이고, 운동을 전혀 안 해도 테니스, 골프 라켓 한 번도 안 잡아봐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다, 흔히 테니스 엘보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팔꿈치 안쪽이 아프다, 흔히 골프 엘보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바깥쪽은 외측 상과염 이라고 부르고, 안쪽은 내측 상과염이라고 부릅니다. 상과라는 거는 팔꿈치에 딱 만져지는 그 뼈 돌출 부위를 말하는 거고, 그 주위에 붙어있는 힘줄 그리고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름은 다르게 들리지만 결국 팔꿈치를 너무 많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써서 생기는 병이라는 점에서는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 모두 같은 계열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꿈치가 아프면 특히 여기 이 뼈 부위가 아프시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뼈가 망가졌나 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문제의 중심은 뼈보다 근육과 힘줄에 더 가깝습니다. 팔꿈치 바깥쪽에는 손목을 들어 올리고 손가락을 펴주는 이 근육들이 하나의 힘줄로 모여서 뼈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힘줄이 반복적인 사용, 퇴행성 변화 혹은 갑작스러운 과사용 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미세하게 계속 손상이 누적되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근육통 혹은 건염 수준이지만 그게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그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 이 시작점, 이 부위에 스트레스가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팔꿈치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팔꿈치 관절이 망가졌다라기보다는 팔꿈치 주변의 근육 그리고 힘줄의 만성 피로와 손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는 운동을 해서 생기는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외래에서 가장 자주 보는 분들은 운동선수보다는 오히려 일반인입니다. 특히 팔, 손을 반복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집안일을 거의 맡아 하시는 주부님들, 무거운 냄비나 프라이팬을 드는 동작, 혹은 걸레 짜기, 빨래 널기 같은 행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팔꿈치 힘줄에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당연히 공부를 쓰는 목수, 인테리어 일을 하시거나 공장 노동자, 이삿짐이나 택배처럼 반복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직업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마우스를 계속 쓰거나 키보드를 많이 쓰는 사무직,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헬스나 배드민턴 혹은 골프 등을 시작한 분들 역시 손목과 팔을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쉽게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증상이 있습니다. 컵 이렇게 하나만 들어도 팔꿈치가 너무 찌릿하면서 아파요. 프라이팬 들 때 찌릿하게 통증이 오고 병뚜껑 돌릴 때 확 당기는 느낌이 나요. 손목만 조금 움직여도 팔꿈치가 쭉 당겨요. 어떤 분들은 저린 느낌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팔꿈치 주변이 붓고 화끈거리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힘이 빠져서 물건을 오래 들지 못하고, 가벼운 주전자나 컵도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팔꿈치를 많이 쓰는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에게서 특정 순간에 갑자기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힘줄의 작은 손상이 오랫동안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증상으로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대답해 하시는 부분이 이거죠. 원장님, 저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가고 좋아졌다가도 또 나빠졌다를 이렇게 반복할까요? 이 병이 오래가는 이유는 치료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팔, 손을 안 쓰고 살 수가 없고, 두 번째, 통증을 만든 그 원인 동작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덜 아프면 이제 좀 괜찮네 하고 바로 원래 하던 집안일, 운동, 일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힘줄 입장에서는 아직 상처가 덜 아물었는데 또 계속 긁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긴 이유를 찾아서 가능한 범위에서 생활 패턴을 조절하는 것이 모든 팔꿈치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외래에서 항상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집안일 많이 하세요? 최근에 팔을 많이 쓴 일, 이사 가시거나 대청소를 하셨다거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 새로 시작한 게 있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포인트가 딱 나옵니다. 물론 일과 관련돼서 먹고 살려면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물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하되 불필요하게 팔을 혹사시키는 습관, 자세, 운동 강도 이런 부분에서 조절할 수 있는 지점을 같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 질환에 대해 인지하고 신경 쓰면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아닙니다.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팔꿈치 관절 자체의 문제,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인대 손상 등과 구분을 잘 해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힘줄이 부분적으로 찢어져 있는지 완전히 파열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단을 하는데요. 먼저 언제부터 어떤 동작에서 어떤 양상의 통증이 생기는지 자세히 여쭤봅니다. 직업, 운동, 집안일 패턴, 그리고 갑자기 팔을 쓴 일은 없었는지 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팔꿈치를 직접 눌러보고 손목에 힘을 주면서 검사해봅니다. 예를 들어 팔을 쭉 핀 상태에서 손목을 위로 올리게 한 뒤에 제가 반대 방향으로 버티게 해서 통증이 어디서 확 튀어오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깥쪽인지 혹은 안쪽인지 근육 쪽인지 혹은 힘줄 쪽인지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뼈와 관절 기본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팔꿈치 관절의 정렬, 뼈의 변형, 관절염이나 혹은 석회, 다른 뼈 질환이 있는지 등을 먼저 체크하게 됩니다.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는 주로 힘줄의 문제지만 다른 질환이 겹쳐 있는지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힘줄, 인대, 연부 조직을 보는 데 특화된 검사입니다. 팔꿈치를 다양한 자세로 움직이면서 통증이 생기는 순간 그 부위의 힘줄이 어떻게 보이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힘줄이 두꺼워져 있는지, 부분 파열이 있는지, 염증이 어느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지점에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충 여기쯤이 아니라 염증이 있는 힘줄 부위를 보면서 약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정확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치료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원칙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힘줄이 끊어지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약물,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주사치료, 스트레칭 등 비수술적인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힘줄이 심하게 찢어졌거나 여러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계속 힘들 정도로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야 될 단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비수술도 아니고 무조건 수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자분의 나이, 손상의 정도, 직업, 생활 패턴, 기대치까지 종합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치료를 같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는 선수들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 손과 팔을 많이 쓰는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팔꿈치 근육, 힘줄의 만성 피로, 그리고 손상입니다. 처음에는 좀 뻐근한 수준으로 시작했다가 원인이 되는 생활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점점 컵 하나, 냄비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이 몇 주 이상 계속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면 참다 보면 낫겠지 보다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 스트레칭, 체외충격파, 주사치료, 수술이 각각 어떤 상황에 도움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